예,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오영식 교수님보다 소개받은 이기환입니다. 어, 제가 그래서 준비한 내용도 많이 줄이면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오늘 토론에 들어가는데 토론에 참여해 주신 세 분, 원래 네 분이었는데 한 분이 지금 급히 사정이 있어서 참여를 못했는데 세 분을 먼저 소개해 올리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토론자로서 그 소개는 성함의 가나다 순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그래서 해양금융종합센터의 김형준 센터장을 소개하는데요. 김 센터장님은 우리 그 2014년에 이 종합센터 만들 때 수원에서 아마 역할을 많이 하셨고 저도 그때 같이 자주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김 센터장님 소개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우리 학교에 재직하시다가 올 초에 정년을 하신 우리 이재민 교수님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은 학교에 오시기 전에 우리 수출입은행 부행장도 역임하시면서 스마트금융에 많은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네, 교수님 소개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선접회 조봉기 사무님을 소개하는데요. 조 사무님은 저희 해양대학을 졸업하시고 승선을 상당히 오래 하시다가 내려오셔서 지금 선접회에서 우리나라 해운 산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정책적 입안을 수립하고 있는 그런 노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 맞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오늘 그 축사 이런 데서도 많이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부산이 그 바다를 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해양금융을 특화하겠다는 그것이 한 10년 전부터 일어났었고 최근에 그 우리 노르웨이 DNB GL에서 나오는 맨온 인대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해양 수도로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까 조규열 법무장도 말씀하셨지만은 상당히 세계적으로 어떤 탑에 랭크되기는 조금 취약한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 해외 연사 한 분, 우리 국내 세 분 이렇게 해서 그 해운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해운금융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고견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토론 순서는 발표의 역순으로 토론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토론자들한테 조금 말씀을 드리는 이메일 드리는데 확인됐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그 마지막 발표 윤희승 박사 발표에 대해서 특히 이제 우리 금융기관에 종사하고 계시는 우리 김영주 센터장께서 조금 물론 이제 윤 박사님, 윤 교수님 내용을 발전 내용 중심으로 하시되 다른 분에 대해서도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되 시간은 5분으로 좀 제한을 했으면 합니다. 우리 아까 오이식 그 교수님의 그 어떤 미션을 저한테 줬는데 그러고 나서 또 시간이 되면 다시 기회를 드리고 그래 하고 그 다음에 토론하고 나서 이제 발표자로부터 또 거기에 대한 토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있으면 답변을 듣는 그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혹시 또 카부사스 교수님에 대해서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영준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발제하시는 분들 말씀을 듣고 금융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이 자리에 잘 왔구나, 많은 걸 배울 수 있었고 또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해양금융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가 참 많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조금 무거운 마음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변화를 위한 해양금융기관의 대응에 대해서 제언해 주신 내용 중에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포세이돈 원칙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국내 우리 해양금융을 담당하는 기관에게는 조금 생소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세이돈 원칙이 크게 네 가지 원칙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평가하고 신뢰성, 이행, 투명성의 원칙을 말씀 주셨고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그 금융기관이 해양 기업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금융을 할 때 환경 평가를 하고 자료의 신뢰성을 또 높이고 기후변화 협약 준수를 위해 어떤 약관의 약정의 표준화를 이행하고 다음에 자료 공개를 투명하게 한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 18개 그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그 서명을 했다고 했는데 혹시 이행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거는 저희도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꼭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교수님께서 자료가 공개된 자료가 있으면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해운 관련해서 환경 이슈는 주로 IMO에서 이제 규제를 하고 해운 기업을 규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은행이 선도적으로 이런 규제를 적용을 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희 은행원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발전이나 정유 석유화학과 같은 이런 육상 플랜트들은 보통은 그 기후변화 협약을 지키기 위해서 사업주 스스로 지켜야 될 규범들이 국제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제 규범이 정해져 있고 은행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심사 과정에서 금융주한 대상 사업의 산업별 어떤 그 영향 분석, 환경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그 결과가 국제 수준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금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ECD 수출 신용 저희 같은 이제 수출입은행 같은 ECA들이 적용하는 수출 금융을 적용할 때 적용하는 수출 신용 원칙을 적용하는 그 OECD 가이드라인에도 이런 절차들이 다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알기로는 선박과 관련해서는 이런 절차들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 금융과 관련해서는 저희 그 같은 수출 신용기관이나 아니면 상업은행들이 과연 어떠한 규범을 통해서 환경 준칙을 금융에 연계시키고 어떤 제표를 마련할지에 대해서 사실 좀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 18개 은행들, 18개 은행들의 이행 수준이나 조금 저희가 또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주셔도 좋고 아니면 좀 나중에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짧게 더 말씀드리면 이제 핀테크 기반 비대면 자금 확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야기에도 독일에서 비대면으로 해양 부분에 이제 핀테크 비대면 자금 확보가 있었고 초기에 아마 이제 두 건의 어떤 후순위 금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규모였는데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그걸 선박을 담보로 하는 선박금융까지 지원되면서 진일보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시장의 변화를 가져올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핀테크 기술 발전과 더불어서 비대면 자금 펀딩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트랙 레코드가 쌓이면은 그리고 투자자들이나 해운사의 어떤 플랫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다면은 앞으로 해운 금융에서 혁신적인 자금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저희도 앞으로 그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볼 생각입니다. 예, 시간을 네. 네, 그럼 저는 우리 조결 본부장님이 하셨던 우리 부산의 금융 중심지와 이제 해양금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냥 뭐 질문은 아니고요, 코멘트 또 아니면 추가로 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 본부장님이 오늘 이렇게 금융 중심지와 관련된 이제 해양금융에 대해서 이제 제안하신 이런 부분은 뭐 상당히 좋은 제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실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저는 이제 앞에서 우리 카브사노스 교수의 강의도 있었고 보면 지금 선박금융의 추세가 상당히 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유럽 은행들이 이제 주도했던 유럽 은행들이 거의 뭐
선박금융 시장의 뭐 한 80% 이상을 유럽은행들이 이제 차지했던 그러한 선박금융에서 지금 상당히 그 선박금융의 그 재원이 또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 이렇게 오늘 그 강의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리스 금융이라는 것이 또 상당히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 에퀴티도 그렇고 채권도 그렇고 특히 또 우리 핀테크를 이제 연결한 선박금융 이런 선박금융이 굉장히 지금 다양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것이 우리 국내 선박금융의 활성화와 그 다음에 부산의 금융 중심지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선박금융이 뭐 조선이나 이런 뭐 해운이나에 비해서 선박금융 국내 선박금융이 상당히 좀 열의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은행 중심의 은행 대출 중심의 선박금융이었기 때문에 사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열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새로운 그 선박금융의 형태 그리고 재원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시작하는 그런 단계다.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고 사실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를 우리가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고 조성하고 이런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국내 선박금융의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우리나라 선박금융이 어떤 그 국제적으로도 어떤 그 선박금융을 리드할 수 있는 이러한 그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그 선박금융의 형태들 이런 것이 부산에서 개발되고 조성되고 이런다라고 하면 부산의 금융 중심지에도 상당히 큰 효과가 있고 부산의 금융 중심지를 성사시킬 수 있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그 선박금융의 추세의 변화를 우리 그 부산에 지금 모여 있는 해양금융 전문기관들 그 다음에 부산시 또 우리 그 학교 이런 연구기관 이런 데서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대처하고 실행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국내 선박금융과 부산의 금융 중심지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는 우리 김태일 본부장님 발표에 대해서 아마 우리 조봉기 사모님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은데 최근에 그 환경 규제에 대한 우리 선사를 대표하셔서 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봉기 사모님 모시겠습니다. 이규환 교수님이 언제 메일을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메일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김태일 본부장님이 발표하신 거는 뭐 요약하면 환경 변화에 대한 요구 때문에 해운업계가 거기에 부응하는 그 수요가 많이 있을 것이다. 특히 LNG 추진선 도입이 아주 큰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거기에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스크러버라든지 또 그 바라스트 워터 트리트먼트라는 뭐 일종의 담보가 되지 않는 장비를 장착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사실은 저희 업계에서 보면 공사가 없었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금 민간 금융이 뭐 유차례 말씀하셨듯이 민간 금융이 이렇게 쇠퇴하는 과정에서 그런 거 장착하지 않고는 선박 운항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 또 공사가 이렇게 나서주는 좋은 기회가 됐다라는 점에서 아주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이때까지 공사가 한 100척 이상 이렇게 설치 지원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셨고요. 김태일 부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LNG 추진 선박이 이제 막 시작 단계예요. 그래서 그 추이나 상황을 잘 살펴보고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그 공사나 이런 데서 백업을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생각만 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규환 교수님 메일을 못 보고 이제 기차 타고 오면서
맨 처음에 김재원 교수님께서 이제 패널에 좀 나와달라고 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업계에서 우리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이야기를 좀 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며칠 전에 이제 선사 사람들이랑 금융권에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까? 이렇게 좀 탐문을 했습니다. 근데 뭐 오늘 그 마널리스 교수님도 이야기하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듯이 민간 금융에서의 엑스포저가 엄청 축소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사들이 이제 만기가 도래했을 때 만기가 연장되는 것이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연장인데 지금은 다 연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뭐 예전에 기한이익이 상실되어서 회수하는 뭐 이런 조치가 있었지만 이것은 그것도 아니고 만기가 되어서 연장을 하고자 했는데 연장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다음 리파이낸싱을 위해서 막 소스를 찾아다니고 애를 먹이고 이러는 상황이 지금 많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해 보면 그 여신할 때 심사 기준 또 투자할 때 심사 기준 이런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맨 처음에 그리스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유포비아, 토피아 이렇게 너무나 심한 그 완전 천당에서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심한 쏠림 현상 때문에 우리가 너무 기피하게 되고 피하게 되고 발을 빼게 되고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금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여신이나 투자할 때 심사 기준을 좀 더 면밀히 스타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과거부터 쭉 돌아봐도 지금처럼 해운업계와 금융업계가 이야기하고 교류하고 이런 학교도 생기고 대학원도 생기고 하는 사례가 없었어요. 이럴 때 우리 금융기관이 투자기관이 어떤 눈으로 어떤 시각으로 투자를 결정할지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절차 같은 것이 좀 더 검토하고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정적이어야 하죠. 또 수익도 창출돼야 되죠. 또 성장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공공성도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그런 심사 원칙 같은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차 잘못하게 판단되면 좋은 기회를 상실할 수가 있고 단지 위험을 회피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한테 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상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해운 산업이라는 중요한 산업이 발전할 수 있으려면 바로 그런 것이 밑받침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5분 됐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한두 마디만 덧붙인다면은 지금은 이제 민간 기업에서 엑스포즈를 확 줄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공사, 산업은행, 수은 이런 데 의존도가 너무나 높죠. 너무나도 감사하게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이끌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혹 일각에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가 생기다 보니까 공사로부터 지원을 받기 때문에 민간 금융기관에서 지원을 꺼려한다. 내지는 왜 우리한테 와? 그냥 공사한테 가라고 이야기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 좀 더 길게 생각해 보면 공사가 좀 더 규모가 커지고 누구나 믿을 수 있는 대규모 공사로 성장해 나가면 우리 민간 금융도 같이 덩달아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공사는 뭐 지금 당장은 아닐지언정 지금 법정 자본금 5조죠. 근데 납입된 건 3조가 채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이 우리 국내로만 국한할 필요도 없고요. 전 세계적인 굴지의 금융기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공사가 정말 큰 우리 파이낸싱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멘트는 달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우리 지명 토론자 세 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 플로에 지금 계신 분들도 아마 그 하신 말씀 있은 분이 많을 것 같아요. 보니까
계시는 분 중에 굉장히 전문가들이 많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우선 제가 한 분만 지명하고 그다음 토론, 불러 질문도 받게 되면 시간이 30분까지죠. 네, 그럼 시간이 좀 많이 남았거든요. 제 생각보다. 그죠? 그럼 우리 오늘 그 KMI 장영태 원장님께서 끝까지 앉아 계신데, 혹시 좋은 의견 주실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우리 장 원장님께 마이크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생각하는 건데 좀.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environment justice 해갖고 조 바이든 지금 fossil fuel 자체 여기서 LNG 이런 걸 다 중지시킵니다. shale gas 다 없앨 거고요. 놀랍게도 어타믹 에너지를 어드밴스해서 뭘 하겠다. 그다음에 일렉트리시티 이런 걸 한다 등을 하면은 아마 저희가 거시 모형을 돌린 바에 따르면은 조 바이든 우승 시에 shipping이 어느 정도라고 항만 물동량은 7% 이상 상당히 커질 거다. 이렇게 거시 모형으로 봐지는데, 자, 앞에서 봤던 김태일 본부장이 어삼션했던 것이 상당히 깨질 가능성이 있어요. 조 바이든이 우승과 동시에 100일 이내 구체적인 밀어붙이는 계획을 다 세부 법안을 만들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LNG 스프레드가 작아가지고 거의 로설퍼, 하이설퍼 사이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보이는 거. 그 다음에 MGO로 가냐, 로설퍼로 쓰냐, 심지어 현대 같은 경우는 수소냐, 전기냐 등에 대한 재검토가 본격적으로 더 필요하다. 두 번째, 우리 조규열 본부장님을 뵈면 몇 번 안 뵀지만 제가 참 마음이 안심이 돼요. 우리나라에 저런 전문가분이 이렇게 영입이 돼가지고 이 파이낸스에 있던 분이 쇼핑 쪽에 영입이 돼서 그래도 참 저기 다행이다 싶으면서 본인이 금융 중심지, 저도 늘 같은 생각인데, 싱가포르가 홍콩을 따라잡으려 했지만 싱가포르 실패했어요. 금리는 쉽지 않습니다. 싱가포르가 홍콩처럼 해보려고 그랬지만 실패를 했는데 이제 홍콩이 무너지니까 다시 싱가포르가 다시 힘을 내는데, 부산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글로벌 시티가 될 수 있느냐. 과연 부산이. 저는 그냥 어디 한 지역이 아니고 부산 전역을 홍콩처럼 텍스 프리 존, 중국에서 보면 그 바운디드 큰 광역 에리어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런 거를 밀어붙일 수 있는 부산에는 가장 큰 문제는 저는 리더십이라고 생각해요. 머리로 얘기하지 않고 진짜 가슴으로 생각하고 이걸 광역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있느냐. 이 점에서 내년에 하는 보궐선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진정으로 부산의 위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양측은, 쇼핑은 지금 텍스를 많이 말씀하시고 파이낸스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쇼핑에서 관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은행도 그렇고 쇼핑 컴퍼니도. 운영만 하는 게 쇼핑 비즈니스는 아닙니다. Ship, Purchase and Sales. 부동산으로 대박 터지는 걸 우리 모든 소비자들이 염두에 두고 자기 재산의 대부분을 거기에 할당하듯이 쇼핑만큼 매력적인 부분이 없는데, 요거를 지원할 수 있게끔 텍스나 파이낸스에 받쳐주지 않으면 정말 큰 비즈니스의 한 축을 잃고 있다. 요거를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조규열 본부장이 많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그 부분이 WTO의 서브시디에 걸리지 않을 것인가. 굉장히 조심해서 좀 작전을 짜야 될 부분이다. 우리 윤희성 본부장이 얘기하는 거 보면 참 놓친 고의가 크구나. 늘 볼 때마다 느껴요. 저하고 일할 때도 그랬지만 밖에서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잘하셔갖고 아유 정말 뼈 아프게 우리 KMI 뺏겼는데 해양대는 참 수지 맞았다는데, 이거야 우리 파지티브 썸 아니겠어요? 나라 전체를 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텍스 리스를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딱 들으니까 트럼피안 텍스 스트래티지네. 트럼프가 왜 텍스 안 내는 게 요 방식으로 그대로 했죠. 딴 데 가서. 그래서 텍스 리스를 많이 얘기하시고 글로벌 기업, 대학, 연구기관 하는데, 이렇게 국내에 있는 수준 갖고는 안 된다. 글로벌 파트너십을 가져가자. 예를 들어서 영국에 있는 카스라든지 독일에 있는 함부르크 비즈니스 스쿨이라든지 홍콩, 싱가포르 이런 등등을 하면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유럽이 내년부터 향후 7년간은 최 메가 프로젝트, 호라이즌 프로젝트 이런 쪽을 서스테이너블 파이낸싱이라는 타피가에서 갈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재민 교수님이 선박 금융 다양화해서 뱅크 중심에서 앞으로 새로운 넥스트 제너레이션 파이낸싱이 이머징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희망이 있다.
적극 찬성합니다. 그래서 앞에 여러 가지 했던 거를 오늘 한번 세미나를 끝나지 않고 어느 분인가 아마 조계열 본부장인 것 같아요. 싱가포르 가면 멀티 컨퍼런스를 해요. 컨퍼런스마다 동시에 한 1,000명 이상 되는 거를 여러 개를 묶어서 합니다. 힙 파이낸싱 부산이 중심으로 가자 그러면 저희도 하고 있고 BPA도 하고 있고 다른 데도 하고 이게 따로 놀지 말고 다 합쳐서 좀 인테그레이션 되는 그런 걸 가지고 그걸 다 모아서 중앙을 향해서 가져가자. 그래서 마음은 부산에 있지만 시각은 글로벌로 가자. 끝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장 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이제 영국에서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보니까 다른 영역보다도 우리 조선 쪽에 관련된 현대 글로벌 서비스 우리 안강환 사장님 끝까지 앉아 계신데 또 고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 사장님께 마이크 좀. 또 안 되는 마이크. 예. 예, 됩니다. 되는데. 오늘 그 네 분의 연사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어제까지 세계항 포럼에도 3일 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최근에 해양금융 또 뭐 세계항 포럼 각종 포럼에 한 거의 3주 거의 한 달 동안을 거의 다 참여를 했는데요. 아이러닉하게도 저희들 그 조선이나 기업에서 생각하는 것들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다. 특히 지금 해양금융이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계속 있는 이유는 제가 이제 새로운 신사업, 저는 이제 조선부터 지금 조선 신조부터 애프터마켓까지 풀타임으로 사업을 다 하다 보니까 모든 분야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실제 금융에 관련된 것도 굉장히 관심이 지금 많습니다. 제가 지금 뭐 신문에서 보시겠지만 저희 회사가 지금 해외에서 1조 이상의 미국 투자자가 투자를 하겠다고 와서 지금 KNN하고 저희하고 한 3달째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앞으로 신조 사업이 그린하우스 가스 이후에 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 그 KMI 정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제 정세가 날로 바뀌고 있고 실제 물동량의 증가가 굉장히 급속히 변하고 있는 상태인데 실제 선박에 대한 가격, 신조 가격 또 오퍼레이션 코스트, 캐펙스, 오펙스가 전부 다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아까 조금 전에도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에 제가 그 몇 분한테 말씀드렸었는데 LNG 연료로 가게 됐을 때 또 앞으로 수소, 그다음에 암모니아 이런 쪽으로 가게 됐을 때 얼마를 투자하고 얼마를 페이백할 수 있느냐, 얼마의 요율로 회수할 거라고 보느냐. 그래서 그 우리 해양진흥공사에서 공공기관 저도 어제 이제 그 패널로 출연하면서 앞으로 한국의 조선산업, 이 해운산업이 국제적으로 가려면 1차 공공기관에서 정부와 지방정부 모두가 같이 공유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려서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고 한 게 민간 기관의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투자를 하면 LNG 선박이 디젤 선박, 기존 선박의 가격이 1.5배에서 2배로 갑니다. 근데 수소 선박은 2.5배 이상이 갑니다. 암모니아 3배 갑니다. 근데 지금 LNG와 디젤의 그 갭이 거의 지금 비슷해졌습니다. 250불, 400불까지 갔다가 지금 50달러까지 간 상태고 지금 EU나 미주 쪽 또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2030년, 2025년, EU는 2025년, 근데 미주는 2030년도에 모든 내연기관을 없애겠다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LNG도 불투명하고 수소도 불투명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일렉트릭 배터리 추진선으로 가면 가격이 4배 정도 가고 데드로스가 굉장히 큽니다. 그럼 운임비는 상승을 못하고 투자비는 계속 엄청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금융 해소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을 하는데 지금 스크라바는 삭스 때문에 스크라바에 2년 동안에 제가 300척을 수주를 해서 했는데 올해는 10척도 전 세계 발주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삭스 스크라바는 뭐 매스컴에는 대호황이었다 하는데 실제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LNG를 사용하려면 탄소 회수하는 것까지 지금 이제 검토를 해서 오펙스를 얼만큼 줄일 거냐를 보는데, 그렇다면 지금 금융 지원 부분이 이제 RG까지 포함해서 금융 지원 부분이 선박 신조도 상당히 늘고 있지만 개조도 지금 개조 시장도 엄청나게 크게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아니었으면 올해 척당 개조 선박 LNG로 개조하는 게 2천만 불에서 5천만 불 하는데 누구도 그거를 5천만 불이나 2천만 불을 투자를 해서 개조를 하겠다. 카타르 정도면 모를까 거의 다른 데는 검토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타르가 발주를 지원한 신조도 지원한 이유도 금융을 엄청나게 투입하는데 LNG 선박을 건조한 이후에 페이백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어서 그걸 아직 이제 못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조도 적당 그 정도 투입되다 보니까 오펙스가 거의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지금 다 지연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금융의 규모 지원 규모가 지금 내연기관 추진선의 몇 배를 확보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금융기관에서는 어느 정도의 그 요율을 생각하고 지원을 할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기관에서 거의 유사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전문가들이 다시 한번 한 자리에 모여서 진지하게 토의하면서 앞으로 가는 방향들을 좀 같이 연구를 하고 방향을 설정했으면 하는 저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오늘 그 경제부시장이나 또 윤희성 교수님께서 제안할 때도 그랬지만 앞으로 우리 해양금융 미래를 질 우리 젊은 전문 인력 양성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여기 뒤에 학생들도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 중에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럼 없으면은 그러면은 오늘 그 토론자께서 또 그 조금 질문하시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발표자들 혹시 답변자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윤희승 교수님, 아까 우리 김영일 센터장님이 조금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포세이돈 프린시플 이행 부분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세이돈 프린시플 자체가 어떤 이거 기준으로 몇 건이 이행됐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 대중들의 어웨어니스가 커진다는 얘기는, 환경에 대한 어웨어니스가 커진다는 얘기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금융이라는 관점에서 그렇지만 서비스를 팔아먹는 마케팅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에 대한 준수가 마케팅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도 똑같이 디클레어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18개 기관이 들어와 있다고 그랬는데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포세이돈 프린시플스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물론 이행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린 파이낸스가 있었다 그러면 뉴스에 보도가 되죠. 그 정도 선에서 얘기가 되는 건데 어떤 형태든 이런 면에서 뒤처지는 거는 일단 디클레어하고, 그 다음에 선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운회사도 자기 서비스를 팔아먹을 때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탕 하나에 카본이 얼마나 들어있고 카본 풋프린트가 어쩌고 이랬듯이 앞으로는 이거에 대한 부분이 셀링 포인트로, 금융기관이 그 해운기업에 파는 셀링 포인트, 해운기업이 화주한테 서비스를 파는 셀링 포인트, 그리고 화주는
그 물건을 엔드 유저한테 파는 셀링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좀 그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크라우드 펀딩은 지금까지는 사례가 아까 케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소형 선박에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인피니트 마리타임 같은 예도 들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이 가져올 변화가 제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공급자와 소비자, 금융의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 공간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공간이 축소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플랫폼이 이런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걸 또 하루아침에 하려고 그러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금융기관도 미리미리 대비해서 내 역할을 정의하고 필요하면 시스템도 준비하고 해가지고 어떤 엔트리 할 수 있는, 내가 역할을 정의하지 못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프론트엔드를 그 도미네이터하는 주체한테 역할을 다 뺏겨버리고 맙니다.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지금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그 토론 내용 대해서 발제하신 세 분도 여기 계신 세 분도 아마 하신 말씀이 있을 텐데 시간이 지금 3분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부산이 지금 2009년에 해양금융하고 파생금융을 특화하겠다 해서 금융중심 지정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우리 해양진흥공사도 생기고 해양금융종합센터도 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 동산동 혁신 도시에 우리 KMI, 뭐 키오스트 이런 연구기관들이 지금 위치해 있고 또 캔코도 내려와 있고 이렇게 하면서 부산이 지금 해양금융 프로바이더 역할은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지금 이제 특히 해양진흥공사가 생긴 지 이제 2년째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 해운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금융 어떤 제공자로서 역할을 하고 또 버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 카부 산호수 교수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또 발제자들께서 제시한 여러 가지 또 새로운 금융 흐름을 우리가 여기에 실현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지금 노력해왔던 것과 같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면서 부산의 해양금융의 어떤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조만간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끝까지 우리 발제해 주시고 또 토론해 주시고 자리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코로나 코비드가 아직까지도 수그러들고 있지 않는데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이 부산에서 해양금융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